그 침대 밑에서 뭔가 꼼짝꼼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침대 밑에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그 아래에서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어떤 소리가 들렸었냐면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얘기는 정말 미스테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요. 직접 겪은 일이에요? 네,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 저 혼자 봤는데 같이 느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거 확신한 어떤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 저는 아예 믿고 싶지 않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귀신의 집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히 가장 무서운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오. 국내 방송사에서도 소개가 됐었고 사진 자료가 오늘 아마 많이 나올 건데 이거 사실 진짜 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번 편에서도 엄마 닮은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무서웠어. 이번에는 가족을 상대로 나타나는 귀신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던 제보자분 지금도 머리를 고개 숙여서 감는다고 하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오늘 그만큼 트라우마가 있고 우리 생활에 너무 밀접해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소름 끼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4명이서 제가 한강으로 치킨을 먹으러 갔어요. 테이블에 딱 앉았어요. 이제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한강변 바로 옆이 다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치킨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하다가 무심결에 이렇게 시선이 위로 간 거예요. 제가 하늘로 딱 하늘을 보는데 그 옥상 위에 진짜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저기 사람 서 있어. 혹시나 극단적으로 선택하려는 거 아니야? 너무 놀라가지고 야 뭐야 이러고 했어요. 근데 애들이 친구가 이제 어디 이렇게 된 거예요. 저기 예를 들어 그 동이 써 있잖아요. 야 303동 위에 저기 여자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 저랑 기숙하고 같이 갔던 친구. 그 친구구나. 진짜 저한테 진짜 진지하게 야 수인아 안 보여. 그러니까 애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수인아 없어. 안 보였다 이러는 거여서 혼자 순간 사람이 아닌 줄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신경을 안 쓰려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최대한 저기를 안 보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치킨 먹자 애들이 막 시끄럽잖아요. 그 시끄러운 와중에 저는 여기가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 계속 왜 저기 서 있을까 도대체 왜 나한테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치킨을 딱 뜨려고 딱 먹으면서 순간 이렇게 눈을 딱 돌렸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으아!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뭐야 씨 치킨을 막 던진 거야. 먹던 거를 던진 거야. 너무 놀라가지고 저는 사람인가 너무 깜짝 놀라서 야 미지야 저 떨어졌다고 이러니까 갑자기 아니야 수인아 진짜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 같대요. 그 친구도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그치 눈물 서로 글썽거리면서 이제 저는 사람일까봐 무섭고 걔는 이제 없어 나는 진짜 안 보여 이렇게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너무 겁이 나니까는 치킨 이제 먹는데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뭐 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먹으면서 이러고 딱 보고 있는데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확신을 한 거예요. 약간의 무서움과 약간의 안도감이었어요. 오히려 사람이 아닌 사람이 아니구나. 이러고 이제 보고 있는데 갑자기 계속 뛰어내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마다. 이게 점점 빨라지는 게 처음에는 툭 이렇게 뛰고 갑자기 흔들 상상돼. 그 다음에는 툭툭툭 계속 보이는데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친구한테 야 나 너무 무서워서 자꾸 뛰어내린다고 나 여기 못 있겠다고 우리 여기서 벗어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친구도 심각성을 알고 순이야 가자고 할 정도니까 얘들아 가자 이러고 애들이 왜 막 이제 이러고 있는 왔는데. 거죠. 가자 하다가 다시 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 그러니까는 이제 안 보이나 보다. 이제 좀 단순한 마음에 얘는 괜찮을 것 같아.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없나 봐, 갔나 봐, 나 잠깐 잘못 봤나 봐. 이러고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이 여자가 그 옥상에서 또 서 있는데 팔을 딱 벌리고 이러고 저를 쳐다보는데 그 높은 아파트 옥상에 있는 그 여자 얼굴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다보는 네. 느낌으로. 이러고 정색을 하다가 씩 툭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진짜 너무 무서워서 솔직히 그런 경우 약간 보란 듯이 뭔가를 하고 있는 저를 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일어나려고 짐을 챙기고 있는데 이제 친구 한 명이 막 왜 그러냐고 왜 막 이유를 알려줘 이러고 우리 여기 어떻게 잡은 건데 막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 뒤에 뭔가 뭐 보이진 않았어요. 형체가 있진 않았는데 이 친구 뒤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뭐가. 그래서 설마 저기 아파트에 봤는데 없는 거예요. 여기 왔다고? 순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왜 이러다 갑자기 딱 이러는 거예요. 막 비유된 것처럼. 뒤를 딱 돌아요. 저한테 야 어디가 이러고 잡았어요. 갑자기 친구가 나 지금 가야 돼.
나 집 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한테 야야야 저 뒤에 있는 것 같아. 야 못 가게 해야 될 것 같아. 친구가 이제 가지 마. 야 우리 같이 있자 막 이러는데 갈 거야 놔 이러면서 갑자기 뒤를 딱 돌아가고 뛰어가는데 제가 진짜 전력 질주해서 따라갔어요. 왜냐면 이 발자국 소리가 이 아니고 이렇게 이중으로 겹쳐서 한 명이 뛰는데 발자국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 그래서 진짜 전력 질주해서 친구랑 뛰어가고 잡았어요. 잡았고 너 가면 안 돼. 지금 가지 마 이런 거야. 얘가 나 가야 돼. 나 집 가야 돼. 이 얘기만 계속 하더라고. 그래서 절대 못 보내겠는 거예요. 꽉 끌어안았어요, 못 움직이게. 그래서 가지 마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놔 하면서 우는 거예요. 막. 뭐야? 막 이러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서워서 이런 상황이 진짜 미안한데 너 보낼 수가 없다고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나랑 같이 있자고 이러고 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약간 눈을 같이 감고 이제 얘가 우니까 달래주고 있는데 뭔가 사라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나를 짓눌렀던 그 무거운 게 살짝 사라지면서 약간 이렇게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게 딱 생기면서 갑자기 이 친구가 뭐야? 나 왜 이래? 아 이러면서? 정말로? 나 왜 울어? 이러는 거야 갑자기. 오. 그 순간에 이제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다들 이제 벙찌. 야 너 방금 전까지 울었어. 내가? 기억을 아예 못해요. 방금 전까지 딱 치킨을 있었던 그 자리밖에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궁금한 게 이게 사람한테 귀신이 따라붙으면은 무슨 수 써서라도 막아야 될까? 저는 그때 막는 이제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아닌 사람들도 있었을 건데 결론은 그랬어요. 능력이 없었을 때는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맞아요. 저도 사실 어떻게 귀신을 이렇게 퇴마하고 막 이런 방법 아예 모르는데 저만의 방법이 가위가 눌렸을 때 주로 써요. 봤을 땐 솔직히 신경을 안 쓰고 가위가 눌렸을 때는 진짜 욕을 심하게 해요. 평상시에 한 번도 뱉지 않았던 욕들을 진짜 많이 하는데 그때도 그 친구를 안고 욕을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게 수인이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욕만 하고 얘는 울고불고 난리가 치고 뭔 상황인지 다들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만 아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 당시 친구가 약간 빙의가 된 거라고 생각을 모르겠어요. 들었어요. 그 빙의라기보다 조금 안 좋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 순간에. 그런 바이브였어요. 제 느낌에는. 그게 빙의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사실 제가 빙의라는 게 약간 그런 게 잘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친구가 혹시 그런 어떤 성향이 맞아요. 있는 사람이 그 친구랑 희한하게 그 딱 고등학교 이후로 되게 사이가 틀어졌어요.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정말 좀 안 좋은 사건으로 인해서 딱 등 돌린 사이가 됐거든요. 그 이후로는 솔직히 물어보지도 못했고.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친구분이 좀 예술 쪽 계통의 어떤 맞아, 분이죠? 맞아요. 네, 그 맞아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왜냐면 같이. 귀신을 좀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배우나 그런 예술 쪽 계통이 더 많아요. 나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이돌 분들이라든지 연예인 분들이 귀신을 많이 보긴 하지만 말씀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이게 연관된 건지 모르지만 뭐 극장이라든지 그렇죠. 뭐 어디 학교의 피아노실 이런 맞아요. 데서 귀신이 자주 출몰하는 느낌이 왜 좀 막 있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연극을 재밌게 봤어. 어떤 맞아요. 한 남자가 눈에 꽂혀고 그 남자가 너무 잘생기고 너무 괜찮더래요. 나와서 봤는데 출연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인 거야. 와 진짜 말도 안 돼. 그리고 귀신 중에서도 보셨던 게 자살귀잖아요. 그렇대요. 네. 제가 이걸 몰랐는데 뭐라고요? 자살이라고 자살귀. 한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살한 귀신인데 자살한 귀신은 기독교든 아니면 무속적이든 어느 종교든 다 어딜 못 간다고 묶여버린다고 해요. 맞아. 그래서 거기서 계속 그 행동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친구분에서 그런 기운을 느꼈다면 그 마이너스한 그 뭔가 우울감이라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거를 아마 기운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친구분도 그런 류의 생각을 했던 사람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시도를 했던 힘들었을 사람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되게 미스테리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안 봤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친구가 제 앞에서 그렇게 울고 그렇게 갑자기 웃고 이래버리는 게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저는 왜냐면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누구한테 붙어서 가고 뭐 이런 걸 처음 봤어요. 같이 있었던 그 미진한 친구도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전화도 다 해보고 했을 때 절대 잊지 못한대요. 그 순간의 표정 공기까지 다 기억난다. 야, 사실 귀신은 제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 때문에 그 사건이 제 머릿속에 너무 확 들어와 버리니까 그 귀신 표정까지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런 너무 거지. 못되지 않았어요? 씩 웃고 뛰어내리는 거? 제가 보고 있다라는 걸 뭐 안다는 듯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게 근데 너무 만약에 윤수님 말대로라면 그 가설이 깨지는데 자살을 했던 그 그러니까요. 자리를 못 벗어난다고 했는데 그거 근데 따라 붙어서 갈 수는 있나?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뛰어내리는 귀신이고 여기에 온 거는 안 아, 보였다 했잖아요. 다른 형체는 걸 수도 몰라요. 있겠구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는 그 발소리에서 딱 확신했었어요. 아직도 발소리가 겹쳐서 같이 뛰는 그 소리가 네 발로 이렇게 네 가는지. 그게 딱 들려가지고 와 무섭다. 저기도 있었네요 카메라.
아 놀래라. 진짜 저기도 있었네요. 그 한마디가 말할 이렇게 걸. 무서울 줄이야. 제가 제대로 할 걸. 자, 이번에 해드릴 얘기가 머리 감을 때 좀 많이 무서우실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이분께서 18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겪었던 이야기인데 그냥 뭐 전초 증상이 없어요. 그냥 집이에요. 집에서 방학 때 자고 일어나가지고 오전 10시 정도 돼가지고 아 나 PC방 가야겠다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씻으러 들어갔대요. 옛날 아파트 구조를 아시면 더 좋은데 현관문을 열면 정면에 화장실이 문이 있고요. 왼쪽에 네네네네. 거실, 네네네. 베란다. 네네네. 그리고 오른쪽에 바로 방, 그리고 정면으로 살짝 꺾으면 부엌에 그 다음에 또 방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바로 옆쪽 왼쪽에 안방이 안방. 있는 구조. 이게 예전 아파트의 구조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상상이 머릿속에 되실 거예요. 그런 집에 사신 거예요. 대부분 남자들이니까 그냥 문 열어놓고 욕조에다 머리 대놓고 감잖아요. 머리를 막 한참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쿵 하면서 현관문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친누나, 그리고 본인 이렇게 네 분이 사시는 집이었는데 문소리가 꽉 나니까 누나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더래요. 뭘까 하다가 누나 나 이따가 PC방 갈 건데 가기 전에 배고프니까 나 밥 좀 해줄 수 있어? 부탁 좀 할게 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대답이 좀 없다가 갑자기 거실 쪽에서 모습은 안 보이고 잠깐만 이렇게 두 번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알겠어 하고 감는 도중에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이 다리 사이로 뒤쪽을 볼 수가 있었대요. 봤는데 다리가 이렇게 쓱 지나갔대요. 그 누나 방 쪽으로. 그래서 누나인가 보다 한 거래요. 왜냐면 다리가 너무 얇았고 하얗고 그리고 이상하게 엄지발톱에 봉숭아물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봉숭아물은 뭐 여자들이 많이 하니까 누나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고 이제 머리를 다 감고 나왔는데 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나 방에 이제 문이 닫혀 있었고 누나가 밥 안 해줬지 뭐지? 아까 해준다고 잠깐만 이랬는데 해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문을 열자마자 밀폐되어 있는 방이잖아요. 근데 찬바람이 확 나왔대요. 그러고 나서 누나가 방에 없는 거예요. 뭐야 아까 방에 들어간 것 같은데?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침대 밑에서 뭔가 꼼짝꼼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침대 밑에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침대가 옛날에는 다리가 있어가지고 아래에 뻥 뚫려 있는 구조가 많았잖아요. 그 아래에서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어떤 소리가 들렸었냐면 이렇게 빠르게 맨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잠깐만이라고 그랬잖아. 잠깐만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기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너무 싫어해요. 그 영화에서 귀신이 얘기했던 것처럼 빠르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맞아요. 어. 제가 그래서 기담, 주온 이 영화가 너무 비슷해서? 비슷해가지고 네.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것보다 더 빠르겠죠. 더 빠르겠죠. 잠깐만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엄청 너무 무섭게 들려가지고 진짜 무서워. 와 거기서 멘탈이 나가서 도망갔대요. 그냥 밖으로 그냥 나가고 도망가서 친구네 집으로 갔대요. 그 만나기로 했던 친구 집을 막 문 두드리니까 야 너 왜 그래? 너 뭐 PC방에서 만나면 되지 왜 여기까지 왔냐고. 그러니까 나 귀신 봤다고. 그러니까 본 것보다도 귀신 소리를 들은 들은 거죠. 거지, 느낀 근데 거지. 다리는 봤으니까. 귀신 봤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는 에이 하면서 안 믿죠. 그러니까 나 진짜 너무 무섭다.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혹시라도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범죄자일 수도 있는 거니까 누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누나 혹시 아까 집에 왔었어? 누나 아까 집에 왔었지? 계속 물어봤는데 누나가 뭐 개소리야.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나 지금 오산에 출장 와 있어. 나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오늘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몇 시에 들어가? 나 같이 들어가게 해갖고 엄마랑 같이 들어갔대요. 근데 뭐 집에서 그때 엄마랑 같이 들어가고 나니까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거나 그런 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날 밤이 온 거죠. 이제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이렇게 나와서 화장실을 가고 있는데 뭔가 긁는 소리가 나더래요. 누나 방에서 막 이렇게 긁는 소리가 들리는데 뭐야 이거? 누나 방에서 긁는 소리가 들려? 누나 오늘 안 온다 그랬고 엄마 아빠는 방에서 주무시는데 그래서 엄마 안방 문을 이렇게 열어봤대요. 먼저 아빠는 이제 주무시고 계시고 근데 엄마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도한 거예요. 엄마가 누나 방에서 뭐 청소하고 있나? 하고 이제 문을 열어봤는데 엄마는 또 모습이 없는 거예요. 뭐야 이거? 왜 엄마는 또 없어? 하는데 아무리 불이 꺼져 있어도 좀 거뭇거뭇하게는 좀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침대 밑에 뭐 거뭇거뭇한 게 또 있더래요. 침대 밑에 또 아까부터 계속 있었나 봐. 그래서 뭐야 하면서 이렇게 딱 봤는데 뒷모습으로 해가지고 벽 쪽으로 이렇게 누가
등을 대놓고 있더래요. 옆쪽으로 이렇게 누워 와, 있는 거죠.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 등 쪽으로 네. 그러니까 뒷모습이 보이는 뒷- 거죠. 뭐야? 내가 이제 고개를 이렇게 젖힌 거래요, 갑자기. 180도 와. 돌아가버려. 아니 이렇게 젖힌 다음에 엄마 뭐예요? 근데 얼굴이 뭐라고요? 엄마예요, 엄마. 그 안에 있는 존재가? 실마. 예. 귀신이라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인 거예요. 엄마 거기서 뭐해? 그러니까 눈은 가만히 있는데 입만 이렇게 웃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 그 미소를 지으면서 거기서 한마디에 기절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거기까지 기억이 나고 기억이 안 난대요. 그게 뭐냐면 잠깐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것도 2번. 잠깐만 이런 식으로 바로 좀 혼절을 한 거죠.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깨우더래요. 야, 너 왜 여기서 자? 그렇게 깨워가지고 뭐야? 그래서 내가 너 분명히 어저께 꿈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인데 누나 방에서 이제 기절을 해 있었으니까 꿈은 아닌 것 같건데 엄마가 딱 그 얘기를 하더래요. 야, 너 왜 새벽에 잠 안 자고 방에서 자꾸 뭐 끄고 그래? 하면서 막 혼을 내더래요. 뭔 소리야, 엄마? 나는 긁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야, 엄마가 자꾸 긁는 소리 나가지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너 누나 방 들어가 보니까 네가 벽을 긁고 있었다고. 근데 엄마도 그걸 보고 지금에 와서 확인한 것처럼 물어는 보지만 그때 무서워서 그냥 조용히 문 닫았대요. 그러니까 아들 모해가 아니라 하고 문 닫고 그냥 들어가서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근데 그런 적이 있는 게 엄마가 자꾸 새벽에 저한테 와서 안마해줘 이걸 계속하는 거죠. 안마해달라 똑같은 말을 반복을 계속해서 다음날 엄마 왜 자꾸 새벽에 나한테 안마해달래? 그러니까 엄마 그런 적 없어. 알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는데 분명히 제가 뭘 가해가 눌린 거고 근데 심지어 그 똑같은 방에서 남동생 똑같이 눌린 거예요. 엄마가 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안마해줘 이것만 계속하는 거 저한테. 그렇게 가해가 눌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귀신인지도 모르고 막, 나 너무 피곤해, 엄마, 막 이랬는데, 다음날 가서 엄마한테 물어보는데, 당연히 엄마는 그런 적 없다고 그러고, 그때 남동생 놀라가지고. 아니 근데 나도 내가 똑같이. 제일 사랑하고 제일 안정감을 느끼는 엄마인데 이 존재가 귀신일 것 같다 그러면 어떤 감정? 무서움이에요? 몰랐어요. 엄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도 침대 밑에 보고 엄마인 거 확인하고 왜 엄마야? 엄마 여기서 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이라는 거에 아까 들었던 그 트라우마가 빡 살면서 이제 기절을 한 거죠. 근데 엄마가 그걸 보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는 것도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원래 어머니께서는 그런 걸 좀 느끼고 좀 보시고 예민하셨던 편이었대요. 제일 집에서. 그 다음에 누나. 그 다음에 본인과 아버지는 좀 둔한. 근데 자기까지 봤으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대체 아니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갑자기 벌어지냐. 이제 누나한테도 누나 방에서 귀신 봤다가 막 이러니까 누나 난 절대 집에 안 들어간다. 나 거기 가서 안 잔다. 안 그래도 거기서 자면서도 가위 너무 많이 눌렸었고 그래서 내가 집에 잘 안 들어가는 거다. 일 더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어머니께서 외할머니한테 전화를 했고 외할머니가 저기 문경에 용환분이 있다. 그분한테 부탁 좀 해봐야겠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나는 무당인가 했는데 무당이 아니라 그냥 용환분이라고만 얘기를 했대요. 문경에 있는 용환분이 그래서 집에 오신 거예요. 얘기를 전달을 듣고 그래서 왔는데 일단 누나 방에 들어가겠죠? 누나 방에 들어간 다음에 오케이 일단 다 봤으니까 나올게 하면서 나왔는데 결국에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집에 물건 들인 거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물건 들인 게 없다. 라고 해서 이제 결국에 누나한테 물어보니까 누나가 물건을 주워온 거예요, 하나를. 근데 그 주워온 물건이 뭐 일반적인 뭐 책장 뭐 이런 개념보다도 열면 소리 나는 오르골 같은 오르골. 보석함? 그거 약간 불길함의 상징 같은 건데 그거? 그런 보석함을 들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뻐 보여가지고 소리도 이쁘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침대 밑에 던져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 자꾸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거를 전부 다 한 다음에 그걸 처분을 한 뒤에 용환분이라고 했던 그분이 무슨 복주머니 같은 거? 그걸 목걸이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거 절대 열어보진 말아라. 이 내용물이 뭔지 확인할 수 없다. 하지 마라. 하면서 가족들한테 하나씩 목걸이로 준 뒤부터는 그런 일들이 없었대요. 근데 그분이 아직까지 생각했을 때 잠깐만이라 그러자. 이거 빠르겠다라는 거 이게 너무 무서웠대요. 잠깐만 이거보다도 그 빠르게 기담처럼 얘기했다라는 그때가 너무 생각이 나고 그 하얀 다리 봉숭아물 들어져 있던 거 맞다, 봉숭아물 있어. 그거 봤던 것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고 선명하게 보였었고 머리를 그래서 엎드려서 감을 수가 없고요. 무조건 샤워할 때 그냥 연속으로 같이 감을 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 해요. 필수예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보이나, 숙였을 때 뭔가 다리 사이로 보이나 했더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귀신 보려면 여우 창문이라고 해가지고 손가락 이렇게 크로스로 해서 보면 보인다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여기 있나 찾아봐야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윤수님은 하지 마요. 보는 무서워져. 그 여우 창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뭐의 사이에서 보면 뭔가 보이나? 아니면 의학적으로 접근해도 될까요? 밑으로 가니까 피가 피가 제대로 못 통하잖아. 어허. 그러니까 약간의 잘못 본 어떤 거구나. 잘못 봤어. 근데 소리는 맞아. 잘못 아 들을 맞다. 수 그건 없잖아. 그럴 수 없. 오늘 이야기는 제가 일본에 관련된 거 가져왔어요. 일본의 후지산 그 인근에 있는 후지큐 하이랜드라는 테마파크가 있어요. 일본에 워낙 테마파크가 뭐 유니버셜도 있고 맞아. 많은데 저도 후지큐 하이랜드를 최근에 와서 알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가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그런 롤러코스터가 있어가지고 유명하대요. 좀 스릴과 공포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사실 롤러코스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후지큐 하이랜드에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섭다는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귀신의 집이 존재해요. 전율 미궁. 보통의 사람들이 귀신의 집을 생각하면 에버랜드나 놀래키는 거 민속촌에 깍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공간이 살짝 있어서 유치한. 들어가기 전에도 이게 현실이 아닌 걸 알고 알고 들어가죠. 나와서도 현실이 아닌 거 알잖아요. 근데 여기는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실제로 폐병원을 모티브로 했는데 전체 규모가 3,000평이에요. 안에 있는 방만 55개예요. 엄청 크죠. 귀신의 집에 이제 보통 들어가면 우리가 뭐 10분? 길어야 15분이면 끝나잖아요. 여기는 50분이 걸려요. 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공간을 돌아다녀야 돼서 사실 일본 내에서도 우리가 에버랜드에서 가는 것처럼 깍 하고 이런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을 먹고 큰 가는 마음을 거구나. 먹고 가야 되는 곳인 거죠. 전율미궁이라는 곳이 너무도 공포감을 어. 압도하는 그런 공간을 주는 곳인데 여기가 1960년대에 실제 무슨 정신병원으로 사용이 되다가 거기서 너무 의료사고가 많이 나고 환자들이 죽어나가니까 정부에서 너 운영 그만해라 이렇게 해서 방치되는데 또 막 흉흉한 소문이 있으니까 결국 이렇게 있다가 폐병원이라는 테마파크로 변모됐다라는 스토리가 그 안에서 전해진다고 해요. 오호.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고요. 전율미궁에 관련된 공포 이야기는 사실 이 직원분들을 통해서 다수 인터넷에 전해지고 있어요. 한 번 들어갔던 분은 이게 귀신인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람 아닌데 이걸 이제 워낙 많이 느끼신다고 해요.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는 그 중에서 한 직원분이 이제 겪은 스토리입니다. 이분 나코 씨예요. 나코 씨가 굉장히 공포물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전율미궁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일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이 전율미궁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CCTV가 다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있지만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CCTV를 누군가 보고 있고 자 지금 손님이 입구에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어딜 지나고 있어. 이걸 말을 무전을 해줘야 대기하고 있던 귀신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통제실이 있어요. 그래서 CCTV 통제실을 보고 있고 나코 씨가 여기 일을 하게 된 거죠. 나코 씨는 굉장히 일을 너무 좋아하신 분이에요. 약간 우리같이 공포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지금 손님 들어오십니다 이랬을 때 자기 동료가 와서 해가지고 막 놀래면은 막 희열이 느껴져요. 전율이 그 정도 느껴지는. 재밌어 재밌으니까 하는구나. 놀래켜주는 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에요.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그날 딱 시선을 둔 곳이 어디였냐면은 수술실이었어요. 병원이니까 여러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술실인데 그날따라 하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분이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나 보다. 자기는 바로 이제 무전으로 지금 B2에 손님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순간 좀 이상했어요. 어라? 이럴 수가 없는데? 전율미궁은 굉장히 큰 공간이에요. 결코 고객 혼자서 들어가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2인 이상, 실제 가보신 분들 블로그 보면 6인 이상씩 들어가요. 그만큼 무서운 곳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 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 걷고 있던 그 흰색 원피스 여자분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 나코 씨가 이분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CCTV 쪽으로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더래요. 그리고 시선이 고정돼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CCTV는 어디 있어요? 우리 머리 위에 그쵸. 있잖아요. 나코 씨는 여태까지 일을 하면서 그 CCTV와 절대 눈이 마주친 적이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CCTV를 찾지 못하고 그걸 정면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나코 씨가 순간 이건 일반적인 손님이 아닌데? 그 막 몸이 굳어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바로 무전을 했어요. 저기 지금 B2에 손님 혼자 있는 거 확인 좀 해주세요. 잠시 후에 무전이 돌아왔어요. 여기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 분명 자기는 그 화면에서 보고 있어요. 눈이 마주치고. 눈이 마주쳤어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고개를 숙이고 유유히 걸어나가더래요. 무서운 와중에도 이게 내가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 공간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이가 아무도 없었죠. 결국에 나코 씨는 이 일을 겪고 그날 직원들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했다고 해요. 왜냐면 어차피 자기 얘기를 믿어줄 것 같지도 않았고 그냥 자기도 자기가 착각한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이제 며칠이 지나도 이건 아무리 봐도 그건 결코 인간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인터넷에 게시를 했고 이 이야기가 되게 유명하게 오. 전율미궁 후기 해가지고 인터넷에 다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은 사실 시간 관계상 전율미궁 직원들의 너무도 많은 후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많이 있어요. 쌓여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이게 빙산의 일각일 뿐인데 그러면 이 후지큐 하이랜드 측은 어떠냐? 약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치. 이런 마케팅이 어떤 그럼 되니까. 이제 뭐 마케팅이 되니까. 어쨌든 결국 귀신의 집을 꾸며놓은 데서 맞아요. 근데 그렇게 소문이 너무 많이 나니까 결국 이 운영자 측에서도 영혼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이들을 달래기 위해서 씻김굿이라는 것을 여기서 주기적으로 한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원분들이 워낙 많이 보시니까 회사 측에서 직원분들이 쉬는 공간에다가 그 일본에 종종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작은 신전 같은 걸 만들어놔.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혹시 귀신을 보면 이 신전에 와서 용서를 구하는 어떤 의식 같은 거를 하라고 거기다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해요. 또 직원을 구할 때도 당신은 의문의 무엇인가를 볼 수 있으니 배당한 사람만을 저희가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사실 이렇게 뭔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걸 이용하는 곳이 전 세계에 참 잘 없거든요. 없죠. 태국이 그런데- 있죠. 그치? 아, 있어요? 태국에 있어요? 태국은 귀신을 인정하는 나라잖아요. 그냥 아무도 없는 방에 문을 똑똑똑똑 치고 아, 들어가는 것도 아, 그렇고 애초에 그냥 귀신이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대표님 이 얘기 들어봤을 때 어때요? 지금도 같이 셋이 가고 싶으세요? 아, 네. 아 근데 거기 진짜 어떤 곳인 줄 알아요? 우리는 그냥 공간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에버랜드 이런 데 갈 때. 근데 여기는요 귀신이 막 뒤에서 쫓아온대요. 그럼 막 도망을 가는 거 알죠? 근데 갑자기 그 사이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양쪽 벽이 막힌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렇게 뛰어갈 수 없고 이렇게 뛰어가야 된대요. 진짜 무서워서 도망쳐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 등에서 누가 심장 찌른 듯한 그런 느낌 받으면서 뛰거든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 느낌이 그런 들겠다. 느낌. 자 그러면 놀이공원의 귀신의 집이 나는 무섭다 안 무섭다? 아,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갑자기 놀래키면 누구도 놀래죠. 그거 말고는 무섭진 않죠. 윤수님은요? 무섭죠. 무서워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듣는 것도 무서워요. 오히려 제가 보는 거에 있어서 의연한 것 뿐이지. 저 존재가 솔직히 무섭긴 하잖아요. 놀라기도 하고. 안 그래도 무서운데 그 분장을 하고 저 놀래킨다. 그게 너무 저한테 극단적인 거죠. 전 귀신의 집 진짜 좋아하는데 그게 왜 좋으냐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딱 놀래키잖아요. 그럼 심장이 갑자기 착 쪼그라드는 아. 그 공포감 있죠. 난 그게 너무 짜릿해요. 난 그게 너무 좋아. 그게 왜냐면 평소에 우리가 못 맞아. 느껴. 그것도 맞아. 그 순간의 그 감정이 난 좀 짜릿하더라고. 지난 회에서 저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이 나온 편을 되게 시청자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아. 각각의 그러니까요. 채널도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모이는 것도 이런 좀 희귀한 자리 너무 저는 즐거웠고 무서운 거 좋아하는 사람 모이면 전 더 무섭고 더 약간 스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작진 분들도 모두 좀 감사하다는 얘기 하고 싶습니다. 아유, 저희 구독자분에게 들었던 스토리텔링을 제가 전달을 한 거긴 하지만 좀 리얼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또 채널을 들어오시면 또 시들무라는 컨텐츠가 있고 거기에는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시기 때문에 좀 더 소름 끼치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돌비만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또 두 분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원래 윤수님 공포썰 좋아하세요? 아니요. 정말 싫어한다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다녔어요. 맞아요. 근데 워낙 두 분이 말을 재밌게 해주시는지 편집이 너무 재밌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 좋아하더라고요. 듣는데 무서운데요. 싫은 감정이 아니고요. 재밌는데 또 듣고 싶고 또 다음 얘기가 기대가 되고 더 모든 시청자분들이 약간 이런 마음으로 영상을 찾아보시는 게 아닐까. 보다 채널 봐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셨길 바라면서 네. 저희만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